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로 국회는 아예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의 막말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 참석을 둘러싼 논쟁도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 부대표 이양수 의원 모시고 전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당은 오늘도 이 대전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네. 근데 언제쯤이나 이제 국회로 돌아오실 생각이세요? 예,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는 시점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국당이 다시 국회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뽑히셨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뭐 성격도 원만한데 당내 의원들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친문 중심의 의원들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쉽게 한국당이 원하는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청와대가 결단해 주길 바랍니다. 이 의원님 지금 지역구가 고성, 속초, 양양. 네. 전에 산불난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로 돌아오셔야지 이 추경 예산안,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민들이 집을 잃어서 다시 돌아갈 곳이 없고 재활 의지가 지금 다 상실된 상황인데 한 가구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보통 집 하나 새로 지으려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국민주택 규모라도 그게 필요한데 1,300만 원 갖고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추경에 그게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재민들이 요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랑 황영철 예결위원장이 우리 고성과 속초를 방문했을 때 이재민들께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민 대책이 전혀 없는 추경 통과시켜지지 말라. 우리 이재민들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을 때 그때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정도입니다. 예. 내일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오지 말라, 막겠다 이런 입장이고 황교안 대표는 가겠다는 입장인데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가는 것은 국가 기념일인 5.18 기념일에 제1야당 대표로서 국가보훈처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뭐 물병 던지고 물리적으로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시민인가 하는 그런 데 좀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이번에 속초 고성 산불 이재민들이 정부의 무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DMZ 둘레길 때문에 고성에 방문했을 때 그런 행동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일부 광주 시민 단체 분들은 좀 배웠으면 합니다. 황교안 대표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5.18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이 징계 문제가 매듭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세 분 중에 2명은 징계를 완료했고 1명이 징계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윤리위원장이 이제 안 계셔갖고 그걸 못했다가 의총을 열어서 이제 그 이종명 의원에 대한 그 의총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감행함으로써 저희 당이 거기에 신경 못 쓰고 계속해서 이제 그 패스트트랙을 국회에서 막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장외 집회로 나가가지고 장외 투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의총을 못 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만간 그 좀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바로 저희 의총 열어서 처리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국민 여론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뭐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황교안 대표가 5.18 때 광주에 가는 건 얻어맞으러 가는 거다. 지역 감정 조장하려는 의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좀 과도한 말씀으로 오히려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지역 감정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해서 전 국민이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난리가 나는데 호남 역시 지금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찍어줬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결집시키려고 유시민 전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거 좀 과한 태도다 생각하고요. 이정미 대표께서 사이코패스라고 제1야당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게 정의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저는 갑자기 권영길 대표나 전 그 노회찬 대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이 막말하시거나 그다음에 이런 거 안 하셨거든요. 배려하시면서 본인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정미 대표께서 과거에 대표들을 좀 잘 본받아서 옳은 말씀, 예쁜 말씀, 고운 말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이제 막말 논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 대통령 지지자 그룹에 대해서 비속어를 쓴 것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뭐 썼던 말이 달창이라는 말이죠. 달빛 창여단이라는 말인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뜻은 정확하게 이제 모르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 문바나 달창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제 그 달창이라는 말을 쓰신 거로 알고 그리고 그 창여라는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한 3시간 뒤에 바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뭐 잘 모르고 썼다가 그것을 알고서 사과를 한 발언에 대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황교안 대표가 이 불교계 행사에 가서 합장을 하지 않아서 네.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이 환경미화원 체험을 하면서 네.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네. 이 차에 매달려서 또 도마 위에 올랐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논란이 저렇게 될 줄 몰랐죠. 왜냐하면 과거 YS 대통령도 합장을 하지 않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또 합장을 했었고 네.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뭐 황교안 대표가 크게 의식하지 않고 가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큰 논란이 되는 것이 좀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논란이 되면 가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환경미화원 그 문제도 사실은 거기 이제 그 쓰레기 치우러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사실 저희 일반인들도 처음에 저 사진을 보고 뭐가 잘못됐나 잘 모르는데 나중에 다른 환경미화원들은 모자도 쓰시고 계시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계시고 또 그게 이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거다. 근데 이제 그 관계자들이 제가 보기에 이제 봉사하러 갔을 때 그때 그 관계자들이 좀 미리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에 환경미화원 봉사를 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문 대통령이 이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대1 영수회담을 하자 네. 이렇게 지금 역제안을 한 상태고요. 청와대하고 한국당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제1야당의 목소리가 계속 묻히고 있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물리쳐내야 되는 적폐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체 대화를 제대로 안 하죠. 그리고 지금 5당 대표가 다 모이게 되면은 그냥 그 목소리에 범여권 정당의 목소리에 그냥 황교안 당대표의 목소리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만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나면 지금 경제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쓴소리 했는데 옆에 있는 뭐 정의당 대표라든지 민평당 대표가 아예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있냐 이렇게 편들어 버리면은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1야당의 목소리를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청와대에서 좀 받아들여줘서 1대1 만남 했으면 좋겠어요. 1대1 만남 뭐 한국당하고도 하고 민평당하고도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자주 만나야 되고 당대표들 자주 만나야죠. 계속 그렇게 구중궁궐에 혼자서 있고 가끔가다 여러 명 한꺼번에 만나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해서 너무 혼자서 구중궁궐에 갇혀 계시면 또 여론과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우리가 전 정권, 전전 정권, 뭐 그전 정권에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반면교사를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차 법인회까지 좁혀졌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당 지지율 격차가 네. 최근 나온 조사에서는 10%포인트까지 또 예. 벌어졌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예, 이해찬 당대표께서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이해찬 당대표한테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냥 추세로만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도 뭐 언론 방송사에서 제가 15% 경선에서 진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조사는 제가 15% 앞서고 있었거든요. 30% 갭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여론조사를 하는 표본, 그 모집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번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50%가 넘더라. 그런 모집단으로 이번에 했더라.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번에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이해찬 당대표가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리얼미터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을 거예요. 겁도 나고. 그래서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추세를 꾸준히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금요일 오후에 지역구 내려가셔야 할 텐데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